예전에는 여기 칠지도와 관련된 거가 크게 사진도 갖다 놓고 했는데 요즘에 간판을 바꾸면서 또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아이고 사이즈가 또. 네, 사이즈가. 그러면서 여기에는 국보 칠지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이한 형상으로 돼 있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기에 나오는 앞에를 그 태화라고 읽어갖고 그래서 칠지도가 서기 369년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일본 서기의 신공왕후 52년도에 백제로부터 헌상 받았다고 하는 칠지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그 칠지도 명문은 일본 서기 기년 우리나라 고대 사상의 절대년대를 명확하게 하는 가장 오래된 사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기존의 통설을 태화를 중국의 태화라는 명칭하고 같이 봐줬는데 사실 태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은 통용되는 글자로 봐서 369년으로 봐서 군초고왕 때 이제 전달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일본 서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한 건데, 제가 이 통설에 대해서 책에서 예, 2009년도에 처음으로 비판을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태화 4년 5월 16일 이랬는데 지금 11월 16일 이렇게 여기 지금 11월로 바꿔놨네요. 여기는 그래도 네, 여기 해설에서 지금 11월로 바꿔놓은 게 그래도 눈에 띄는데 11월 16일 병호 정량에 100년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칠지도의 제작일입니다. 그럼 과연 칠지도의 제작일이 언제냐? 라는 걸 확인을 하려면 그럼 11월 16일이 병호인 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11월 16일이 병호인 날을 제가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쭉 찾아보고 4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 나오는 게 지금 태화라고 그랬지만 아무리 봐도 태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또 추가적인 논문을 쓰면서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글자가 예, 태자가 아니라는 봉자였나요? 봉자입니다. 봉자. 왜냐하면 이 태자가 될 수가 없는 게 태자라고 하면은 요렇게 하고 끝나야 될 텐데 요 위에 획이 하나 더 있거든요. 위에 하나 획이 더 있는 거는 봉자입니다. 봉자. 봉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 4세기 6세기에는 중국에서 봉자로 시작되는 연호가 있느냐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백제에서 연호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백제가 연호를 썼다는 내용들은 삼국사기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삼국사기 없다고 그래갖고 연호를 안 썼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거니까요. 왜냐면 고구려도 삼국사기에서 썼다는 없었지만 광기토왕 비문에는 영락 10년, 영락 20년 이게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백제 연호로 볼 수가 있게 됐고, 그러면은 이게 봉으로 시작되는 봉 무슨 4년 11월 16일 병호. 그런데 11월 16일 병호인 날들이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제위년수하고 맞춰보니까 딱 맞는 게 전지왕 4년인 거예요. 전지왕. 네, 백제 전지왕. 근데 백제 전지왕은 태자 때 일본에 왔던 사람입니다.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이걸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서는 칠지도는 바로 써갖고 제가 학계에 발표했던 게 2009년에 했던 거죠. 네.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통설이 뭐 완전하게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설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또 응원해 주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힘을 얻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갖고 그 408년이 되거든요. 그럼 408년이면은 백제하고 고구려가 서로 싸웠을 때 광개토왕도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그 시기가요. 408년이면. 그렇죠. 41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여러 가지로 이 당시 상황이 백제나 우리한테 한일 관계에서 불리하게 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광개토왕 비문의 문제입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보면은 396년 얘기 나오죠. 396년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 그 십몇 년 얘기가 나옵니다. 십몇 년이 390여, 십몇 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왔고 뭐 백장, 물론 안 보이는 글자가 있지만 백장과 신라를 파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로 해서 일본은 소위 한반도 남부를 일본이 임날부무선인 거죠. 한반도 남부를 어느 점령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로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십몇 년조에 대한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 안 보고 그거는 고구려가 썼던 거기 때문에 고구려의 인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처음에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는 자기의 숙민으로서 조공을 했다는데 그거부터 틀린 얘기예요. 조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고구려 입장에서 사실은 백제. 고구려가 백제를 쳤던 것도 네. 원래는 그 이전에 근초공황 때에 고구원왕이 죽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체제를 정비하고 고구원왕이 손자였던 광개토왕이 백제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 광개토왕 비문에는 이 쓰기 어렸을 겁니다. 이건 고구려를 현창해야 되고 광개토왕을 현창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뭐 고구원왕이 뭐 백제한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백제를 친다 이렇게 넣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제를 백잔이라고 표현합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소위 지금은 잽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낮춰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때 백제하고 이제 손을 잡았던 일본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바운더리가 아닌 외부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광개토왕이 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위상은 더 커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외를 부각시킨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지금의 우리 학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그걸 역사적 사실로 봐서 오히려 고구려에서 대항하는 주체를 백제가 아닌 외의 주체로 보는 게 일본의 생각이에요. 얘네들 역사적 팩트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반도 남부를 일본이 영향을 가졌다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칠지도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는 그거는 바로 그 당시에 여기 보면은 백제가 연호를 써갖고 일본한테 공공후왕이라는 명칭을 써서 후왕이 제공한다는 명칭을 줬다 그러면은 이것은 명백한 하사거든요. 백제가 연호를 써서 일본에 줬는데요. 하사한 건데 지네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칠지도를 통해 갖고는 당시의 백제와의 외의 그 위상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불리한 기사로 전지왕 때 돼 있는 건 삼국사기에도 태자였던 전지가 일본의 진로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질이라고 하면은 그게 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꼭 인질이었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인질이라는 것이 중국의 질에 대한 사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인질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런 논문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칠지도 논문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그 부분은 볼모의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 게 아닌 것을 오히려 확실해지는 거죠. 칠지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백제와 외의 그런 관계들을 408년으로 해서 또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뒷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선세일의 미유차도, 선세일의 이런 칼은 없었다. 그리고 백제 왕세자가 나옵니다, 뒤에요. 백제 왕세 기생성흠. 이제 이걸 해석을 못 했거든요. 기생성흠. 그 다음에 외왕을 위해 만들 것을 지시하니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도 이것은 헌상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이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통해서는 백제가 연호를 써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사인 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더군다나 이거를 외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부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했다고 하는 얘기는 일본도 그 당시에 백제와 외의 관계를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인정하고 기꺼이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생성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당시에 전지왕이 갔을 때 팔수 부인이 그 전지왕의 이제 부인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팔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백제계 이름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외계 이름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꽤 있었거든요. 백제사를 하신 노중국 선생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해서 제가 볼 때도 그건 타당한 설명이다라고 보이지만 전지가 태자했을 때 가서 이쪽 외인하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혼인 관계가 설정이 된. 저도 그런 논문들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생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음성, 성스러운 가르침. 그럼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특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호로서 나면서부터 특이했던 누가 백제 왕세자가. 전지왕이. 아니 전지왕의 아들인 거죠. 아들. 아들이. 오케이. 그래서 외왕을 위해서 만들 것이 지시하니 후세에 전하 벼라. 그렇다면 백제 왕세자하고 외왕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녀였다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구이신왕이 태어난 것을 계기로 아마 칠지도가 일본에 하사됐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제 설인 거죠. 그러면 그 태어난 거에 대한 축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에게도 이제 구이신왕의 탄생을 알려야 될 그런 표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칠지도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사실이에요. 네. 그게 2009년에 제가 썼던 논문이에요.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규환 기자가 문화면 일면으로 써갖고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
그러다 최근에 또 한번 예. 이기양 기자 또 한번 칠지도에 관해서 이런 내용 자체는 우리들이 설명을 안 못했잖아요, 여태까지, 그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설명하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예. 그래서 실지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설명은 일본이 신공항후의 사만정벌이라고 했던 것을 그 그냥 부분만 좀. 그냥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를 했던 건데 예. 그러면 그 369년이라고 설정된 것은 결국은 신공항후의 사만정벌의 그 기년을 놓고서 설정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일본의 틀을 맞춰갖고서는 이 기년을 설정했던 것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제가 11월 16일이라고 해서 여기 좀 11월로 좀 여기 명확히 바꿔놨네요. 지금 근데 우리 학계에는 지금 아직도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근데 아직도 신진 연구자들은 논문 쓰면서 5월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답습하는 건가요?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그런 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